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.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냐. 절반의 미덕이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죠. 이 고점, 하락의 시발점이 작년 9월 30일이에요.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얼마냐. 그러면 6자리예요, 6자리. 즉 1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죠. 그러면 지금 이걸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? 물론 이 121선, 9만 원대 초반 자리대에 121선이 자리를 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오늘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여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이죠. 이렇게 박스권인데 이 박스에 대한 상단을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이 박스만큼 상승을 해줘요. 이렇게. 그럼 그 자리대도 거의 10만 원 언저리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 9만 원대 중후반 자리대, 9만 원대 후반 자리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조금 차익을 할까?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죠. 결론은 뭐냐? 샀다 팔았다 해본들 돈 안 돼요. 그리고 타이밍이 잘 맞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쪽 좋은 종목군들을 갖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에코프로머티는 전구체잖아요. 전구체 쪽에 있어서 제일 잘하는 게 에코프로머티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뭐 수익률이 얼마 되진 않지만 뭐 20% 조금 넘지만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의 공략주였던 에코프로머티, 현재 20%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. 더 큰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. 9만 원 가격대가 넘어가면 그때 수익 실현을 좀 더 고민해보면 된다라고 하시면서요. 현재의 가격대에서는 홀딩 관점을 주셨습니다. 전문가님이 주셨던 공략주들 중에서 정말 큰 폭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가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전문가님이 지금 20%는 좀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정말 놀라운 수익률 보여줬던 종목도 있습니다. 바로 필옵틱스인데요. 무려 167%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유리기판 쪽에서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는가 하지만 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문가님, 근데 필옵틱스 지난번에 이제 좀 팔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사실 주셨어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 더 해주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. 지금 여기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자, 우선 필옵틱스는 뭐 제법 수익이 났죠.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. 저의 손을 떠났습니다. 그때가 아마 지난주 2월 10일경, 11일경 뭐 요때가 아닌가 싶어요.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가 저희는 원금 회수를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뭐 이 정도 수익이면 뭐 괜찮죠. 짧은 시간에.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 쪽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JNTC, YC캠,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캠트로닉스, YC캠, JNTC 뭐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죠. 즉 필옵틱스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금을 회수했던 그런 사항들이고 나머지는 추세가 깨지면 팔든가 할 예정이에요. 그런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SKC 쪽에 있어서의 이 일정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그럼 그걸 좀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삼성 쪽 같은 경우도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삼성전자에서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.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같이 한단 말이죠.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사들이 있죠. OLED 장비사들. 그쪽의 기업들이 협력관계에 맺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그럼 그런 분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조정 시에는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. 즉,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필옵틱스를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럼 못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좀 뭐가 있을까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
바로 여기에서 살만한 기업들은 없을 것 같아요.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롭틱스는 충분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관점을 더해 주셨습니다. 유리기판 쪽으로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은 조정이 나올 시에 그때 조금 더 전략 더해 가시면 좋겠습니다. 한화시스템 이야기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. 신고가를 경신해 갔던 모습이었는데요. 지난 12일 그리고 13일에 급등을 한 후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나 싶다가 오늘 또 한 번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. 정말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저항을 맞을까 봐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님의 전략을 받아봐야겠습니다. 전문가님 계속 상단 뚫어갈 걸로 보시는지 비중 조절 좀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전략 좀 주시죠. 우선 하나시스템도 수익이 좀 났네요. 74%. 아유, 재수 좋네요. 74%. 재수입니다. 어쨌든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무거워요. 무거운 기업인데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. 가보지 못한 길을 좀 가고 있습니다. 아마 하나시스템도 이 프로그램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자, 하나시스템은 육해, 공군, 우주항공까지 다 하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원앱, 그리고 위성, 발사체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있죠. 공군 같은 경우는 A사 레이더 이쪽 하고 있죠. 해군 쪽, 필리주선소 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죠. 육군 쪽에 있어서는 지휘통제, 사격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. 근데 4분기 때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왔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꺾을 수가 없는 섹터입니다.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. 조정을 받는 것도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그런 사항들이고요.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요걸 좀 기준으로 보세요. 32,500원. 요 자리대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챙겨놓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목표치를 보게 됐을 때 저는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가 아니라 추세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, 이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추세로 끌고 가자라는 의견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